자, 여러분들 지난주 잘 쉬셨어요? 우리가 그 인터넷 강의를 직접 한 게 이제 지난주 5주차, 오늘은 이제 6주차로 이제 시작을 하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5주차 강의는 자기 개발에 있어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자아 인지, 그다음에 그 자기 관리, 이제 그것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경력 개발, 그렇죠? 내가 나의 경력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할지, 그의 중요성,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어우러져야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세 가지 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주 5주차 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인지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거기 그 수업의 연속 동상으로 자기 개발에 이제 있어서 여러분들을 피하라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데 그것을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인지, 그 파트마다의 영상과 책의 사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자기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돼요. 5분짜리인데 여러분들 무기력 때문에 무기력이 왔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사회생활하는 우리 초년생도 마찬가지지만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개발에 굉장히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 습관, 이제 이런 헤비적 관점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미친 영향이 큰데, 하여튼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그림이 받은 메시지와 덧글 중에 이런 요청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 할 건 많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너무 무기력해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께 문제는 무기력이라를 바탕으로 무기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기력한 사람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거나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인가요? 사실 겉으로는 바빠 보이는 사람들도 심각한 무기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인도 독서실에 앉아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예외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사람은 왜 무기력해질까요? 보통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력은 자신의 한계를 여러 번 경험하면 학습이 됩니다. 여기에 한계학습 현상을 설명해주는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벼룩은 자신의 몸 길이의 137배를 뛸 수 있는 곤충입니다. 하지만 그 벼룩을 잡아다가 병 속에 가두면 벼룩은 계속해서 그 병 높이만큼만 뛰다가 나중에는 딱 병 높이만큼밖에 뛰지 못하게 됩니다. 서커스에서 조그만 말뚝에 묶인 코끼리도 어릴 때부터 무기력을 학습했기 때문에 도망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만 무기력을 배울까요? 사회심리학자인 루타는 사람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으면 무기력에 빠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왜 무기력해졌는지 그 시작을 생각해보면 반복되는 실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점수가 계속해서 오르지 않거나 취업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우, 내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 때 우리도 무기력해지죠.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이 무서운 이유는 시도 자체를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 코끼리처럼 자신에게 능력이 생겨도 벼룩처럼 자신에게 이미 능력이 있는 상황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기력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저자는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두고 미궁이라고 말합니다. 미궁은 얼핏 보면 위로와 비슷해 보이지만 둘은 전혀 다릅니다. 위로는 출구와 입구가 달라 길을 일부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로 찾기를 하다 보면 자꾸만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미궁은 길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궁은 입구로 들어가 길을 따라 중심으로 이동한 뒤 중심에서 다시 되돌아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궁은 계속해서 걷기만 하면 나올 수 있죠. 길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막다른 길을 만나거나 길을 잃을 염려 또한 없습니다. 무기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걷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미궁 안에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걸은 후에 출구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자신이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합니다. 때로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며 기껏 걸어 나오던 길을 돌아 들어옵니다. 하지만 무기력은 일단 걸음을 꾸준히 옮기다 보면 어느새 출구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대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기력의 미궁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걸음을 옮겨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동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동기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 요인입니다. 인간은 중요한 의미나 그 일을 해야 하는 확신, 즐거움이 있을 때 행동하기 때문이죠. 동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에너지원이 될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목표는 수능에서 1등급을 받자, 취직에 성공하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무기력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목표가 단순한 외적 보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기력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행동이 자신의 내적 만족감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자신이 모르던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데서 만족감을 얻고 취직에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서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기회에 기뻐할 수 있다면 무기력은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보세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합격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듯 취업도 시험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한 해의 길목을 지나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기력에 빠져있다면 자신이 거대한 미궁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위치를 가늠해 본 뒤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이 어디쯤 있나 확인하고 외적 보상이 아닌 자신만의 목표 지점을 정확히 정의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죠. 앞으로 걸어나갈 수만 있다면 당장 내일은 아니겠지만 무기력이라는 미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체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무기력의 무서움을 잘 보셨죠? 근데 이게 지금 주제가 무기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자기 개발을 우리가 학습하는 학생들은 이 무기력을 이 자기 개발의 학습적 관점하고 잘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서의 업무, 사회생활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이 계속적 실패가 있고 내가 뭔가를 아주 위대하던 하찮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한다면 아까 우리 그 벼룩과 아기 코끼리의 예를 들었지만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그것은 거의 그 통념적으로 다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속적인 이 벼룩이 유리병에 가다 놓고 이 위를 막아요. 계속 못 뛰게 요만큼 10cm만 뛰게 만듭니다. 얘는 한 150cm를 뛸 수 있는데 10cm만 뛰게 막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 벼룩은요 책을 나중에 치우게 돼요. 그럼 계속 부딪힌다는 건 뭐냐면 계속적 실패를 얘기합니다. 이 실패가 학습이 되는 순간 책을 치웁니다. 그러면 이 벼룩은요 50cm를 뛸 수 있는 벼룩이지만 10cm만 뛰게 돼요. 계속적으로. 왜? 이 벼룩이 실패의 10cm라고 하는 이 한계의 학습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못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병을 못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다 않을 거예요. 이렇듯이 이 무기력이라 하는 것은 실패의 연속을 없애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반대의 포지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계속적으로 성공의 맛을 여러분들이 영접을 해요. 성공의 느낌을. 그럼 여러분들은 점점 더 큰 성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무기력은 당연히 없어지고 자신감과 그 다음에 나를 뭔가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모티베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힘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는 어벤져스급의 그러한 사람을 만들게 되는 거죠. 조직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해서 나갈 사회는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길 원해요. 그 전에 앞서 여러분들은 그걸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느껴야 돼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으고 나의 그 강점과 약점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작은 목표를 자주 이루는 게 좋아요. 처음엔 불안해하지 말고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이제 그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규칙적이면서 계속적으로 성공의 학습을 계속 가져가는 이 부분. 성공의 학습과 자기개발과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걸 알아야지만이 계속적으로 그쪽 부분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케이스를 만들면서 계속적인 성공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꼭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영상은 여러분들이 습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보고 또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게으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은 놀랍게도 성공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커리어 코치인 존 에이커프가 한 말입니다. 그릿은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정 있는 끈기를 의미하는데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 테스트를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 점수는 너무 낮아서 그 결과를 그래프로 만들지도 못할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끈기가 없는 사람들은 매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만 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 끈기 없는 사람들도 일을 시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분화하고 자기 개발서를 읽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점은 어떤 일을 제대로 끝내본 적이 드물다는 것이죠. 반쯤 쓰다만 노트들, 30번쯤 시작만 한 다이어트, 3번 갔더니 기한이 지나버린 헬스장 이용권 등 계획이 실패하면 항상 나 자신의 능력을 탓합니다. 나는 끈기가 없어서 안 될 거야. 이번엔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는 왜 매번 끝내지 못한 것들에 묻으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끝낼 수 있는 걸까요? 존 에이커프는 자신과 같은 끈기 없는 사람들을 위한 도전 31 프로젝트를 고안했습니다. 끈기 없는 보통의 사람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게 완벽주의라는 악당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계획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모두 완벽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완벽주의면 더 좋은 건 아니냐고요? 문제는 완벽주의는 카드로 만든 집과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실수를 하면 전체 계획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저자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운동을 시작한 그는 어느 해 2월 한 달 동안 120km를 뛰었습니다. 3월에는 114km를, 4월에는 117km를 뛰었죠. 5월에는 12km를 뛰는데 그쳤습니다. 그럼 저자는 6월에는 얼마나 뛰었을까요? 0km였습니다. 어느 순간 완벽했던 흐름이 무너지자 전체 계획을 망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저자와 똑같은 실수를 매번 저지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새벽 6시 반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완벽한 채식을 하고 잠자리를 일찍 듭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시계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9시라니 내 계획 망했군. 그리고 곧장 점심에 햄버거를 먹으러 갑니다. 익숙한 패턴처럼 들리시나요? 저자가 시작한 도전 30일 프로젝트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하차하는 날은 바로 둘째 날이라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순간은 빠르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피니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날이 시작만 하는 사람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을 결정짓는 날이다. 저자는 완벽주의자들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라. 절반이라니 내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냐고요? 저자는 책에서 계획의 오류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심리학자 로저 뮬러는 이 개념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각 적용하여 자신의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측해 보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예측한 평균 소요 시간은 3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56일이었습니다. 예측치의 2배에 달하는 시간이 걸린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른 기한 안에도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이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새로 세운 목표가 실패했을 경우에 기존에 꾸준히 하고 있던 일까지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어쩌다 한번 지키지 못한 날부터 갑자기 이성을 잃고 폭식을 하게 되어 다이어트를 결심하기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목표의 크기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5kg을 감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면 2.5kg으로 줄여봅시다.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를 목표로 한다면 2주일에 한 권 읽기부터 해봅시다. 두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미루기 목록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바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서 밀려드는 일을 처리하고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무리하게 목표를 추가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짝반짝 빛나기는커녕 갑자기 제독이 걸려버립니다. 공 하나를 실수로 놓쳤을 뿐인데 우리는 저글링을 하던 공을 모두 내팽개쳐버리는 것이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신경과학자 조시 데이비스는 이런 행동을 전략적 무능이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일을 다 해내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쪽에 제쳐두고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령 몸무게 감량을 목표로 세웠다면 친구들과의 술 약속을 줄이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SNS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어떤 것이 부수적인 요소인지를 파악해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모두가 시작만을 강조할 때 끝내기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건 재미있다. 하지만 미래는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손에 달렸다. 바로 당신의 손에 말이다. 책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들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이 영상을 제가 발췌할 때 보면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책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런 관련된 자기계발서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에 의미 전달할 때 이런 영상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책을 굳이 살 필요 없어요. 뭐 여러분 사라고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돼,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은요, 완벽주의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끈기가 없는, 시작을 거창하게, 그 다음에 목표를 창대하게 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이것 또한 쉬운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데 자기계발, 여러분들을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고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고 나에 대해서 더 소리를 귀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방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것처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잦은 성공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만큼 여러분들이 뭔가 더 큰 일을 하기에 아까 우리가 처음 그 무기력이라고 하는 내용과 같이 여러분들이 더 앞서갈 수 있는 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내적 동기부여가 생기면서 자기 개발이 더 탄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영상은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시작을 창대하게 막 계획을 1년 1월 1일 날 다이어리 써서 엄청난 내용을 쓰고 막 그러시죠. 이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좋아요. 그걸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영상이 두 개가 미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이 두 번째 영상으로 인해서 무기력이 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의 자신을 우리가 15주 동안 해야 될 이 자기개발 능력이라고 하는 이 관점의 수업을 통해서 나를 찾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려면 그 다음에 나를 제약하는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보고 우리 1교시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HC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외국어 능력을 키우기로 결심하고 한 달 전에 영어 학원에 등록하였다. 그런데 무슨 회식이 그렇게 많은지 오늘도 회식 자리에 참석하느라 영어 학원을 가지 못했다. 여러분 굉장히 이제 사회 나가게 되면 많은 경험을 하게 될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니 영어 학원에 간 지 벌써 2주일이 되었다. 어제는 무슨 일 때문에 빠졌는데 그저께는 어제는 영어 학원에 가려고 일찍 회사를 나섰지만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이 으슬으슬해서 집으로 향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저께는 친한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내는 바람에 학원에 가지 못했다. 4일 전에는 아버지 생신이라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느라 또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정이 넘쳤는데, 그죠? 이게 아까 영상에 나왔던 내용이죠. 갑자기 위기감을 느낀 HC는 자신이 영어학원에 가지 못했던 원인을 적어보고 앞으로 다시 열심히 하느라 그 결심을 다잡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기개발에 실패한 내용을 아까 영상에도 중복되지만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보다 더 큰 욕구가 강해서 이제 귀찮아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요, 일단 섭취를 줄여야 되죠. 그래서 친구와의 약속, 술 약속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잡은 이 다이어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더 다른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했던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낙담을 하죠.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안 돼요. 그런데 난 할 수 있어. 이 성공적 이 케이스가 더 많아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든지 계획한 대로 다 될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심리학적 관점이죠. 자, 그다음에 제한적 사고. 이 부분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제한적 사고라는 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나를 합리화합니다. 나를 합리화하고 나는 이것밖에 방금 난 안 돼. 이게 제한적 사고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뇌는 활성화가 안 되고 그만큼 더 실패라고 하는 거에 더 뭔가 더 민감해지고 점점 더 뭔가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문화적 장애, 가정, 사회,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그룹의 특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운 우선순위나 목표를 이루는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 방법을 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찾으면 다 여러분들에 맞는 자기 개발의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15주 동안 가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1교시를 마치고 2교시에 좀 쉬었다가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